안녕하세요. 경세재민쪽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요즘은 평생교육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예,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학은 지식의 보고입니다. 거기서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잘 가르치고 그분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아, 맞습니다. 평생교육 시대의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경세재민쪽에서는 평생교육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 모셨는데요. 전국 전문대학교 라이프 사업단 협의회의 회장교를 맡고 있는 동의과학대학교 김태경 미래평생교육 사업단장님 초대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인사 한 말씀 그리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의과학대학교 미래평생교육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태경 교수입니다. 네, 먼저 이 라이프 사업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라이프 사업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직업을 조금 전환하고 싶어 하시는 성인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대학이 기존에는 학년기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체제여서 지금은 성인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이라든지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이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학년기 중심에서 이렇게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성인한테 친화적인 그런 교육 환경을 조성하라는 취지에서 교육부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대학이 성인 전담의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던 성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네. 대학을 입학을 해서 본인들이 뭐 재취업을 위한 어떤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위한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대학은 2019년에 새롭게 진입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요새는 뭐 네. 대학을 나와가지고 네. 직장에 다니던 분들도 은퇴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또 다시 재교육을 네. 받아서 네. 또 하신 분도 많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대학들이 그런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평생 직장이라는 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개념이 많이 맞죠. 모호해진 것 네네. 같습니다. 맞아요. 전국에서 7개 전문대학이 네.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동남권에서는 동의과학대가 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동안 어떤 목표로 이끌어 오셨나요? 우리 대학은 라이프 사업의 그 본 취지에 맞게끔 많은 성인학습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새로운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성인학습자들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있는 많은 산업체들하고 밀접적인 연계를 해서 산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인재상이나 직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에게 맞는 경력 개발 그리고 재취업의 기회 더불어서 창업 기회까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조금은 선도적인 평생학습에 있어서 성인학습자들에게 친화적인 선도적인 평생교육 혁신을 목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가면요, 네. 성인학습자로 네네.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그 성인학습자들이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직장에 들어간 분들도 있고 네네. 또 그런 분이 대학을 못 간 분들도 있고 맞아요. 네. 또 대학을 다니거나 안 다닌 분들이 새로 공부해 그렇죠. 본 분도 있고 네네. 그런 분들 다 포괄해서 수용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러십니까? 네, 실제로 저희가 라이프 사업은 재직자 전형의 어떤 특별 전형 과정에 확대되는 그런 선상에 있는 예, 예. 과정인데요. 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 조건이, 자격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만 30세 만 이상의 30세. 일반 성인들
가능하시고요. 30대 이상. 예. 네네. 네.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예. 산업체에서 경력이 3년 이상이 3년 되신 이상.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 수도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 30세 이상이고요. 음. 비수도권은 25세, 만 25세 25세. 이상이면 예.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거기 지원해서 음. 들어가면 정부에서 뭐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많이 지원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저희가 라이프 사업 자체 선정 대학들은 국가에서 금액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대학에서도 다양한 장학 제도를 만들어서 그 학습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거기 입학하면 네.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뭐 납부금 이런 것에서 뭐 면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면제가 되지는 않고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예. 지금 동의과학대학, 우리 대학 예. 같은 경우에도 재직자의 경우에는 예. 재직자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인학습자들도 국가 장학금 1유형, 2유형 그리고 고졸 이후에 지원하는 후학습 장학금이라고 희망 사다리 장학금을 예.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요? 재직자들 같은 경우는 재직자 지원 장학금도 일부 학교들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일학습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에서 좀 자유롭게 예, 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대단히 좋은 기회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라이프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마다 개설된 학과들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학과들이 있나요? 사실 전문대학에서 학과의 신설들은 성인학습자들의 수요 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네네.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성인학습자들, 잠재적인 성인학습자들의 수요 조사뿐만 아니라 예.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예, 특성, 그리고 예. 산업 수요도 조사를 하고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학과를 신설을 하고 있죠. 그래요. 네. 전국에 7개 권역으로 나눠져 네네.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럼 전공 학과들이 지역마다 많이 다르겠네요. 네, 지역마다 다른데 지역 산업별로 다른 거죠. 네, 산업별로 특화된 학과들도 있고요. 네. 예, 예. 실제 지금 전문대학 7개 대학에 공통적인 학과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이제 건강 관련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되는 예.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그런 학과가 공통적으로 개설이 되는 게 조금 특성이 있어요. 예, 예. 특히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에 진학을 하는 원하는 성인학습자들 경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학위 취득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수업의 교육 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이 수업이 본인들의 재취업이나 직무 역량과 직결되는 수업을 원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학과들을 많이 개설을 하는데 공통적으로는 건강이나 사회복지 관련되는 그런 학과들은 네. 공통적으로 7개 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뭐 4차 산업뿐만 아니라 6차 산업까지 예, 예. 해서 농업 부분도 네네. 있고. 예, 그래서 스마트 뭐 농업, 농업, 농수산 예, 예. 학과라든지 뭐 스마트 자동차과 그리고 수제 맥주를 예. 제조할 와. 수 있는 양조 발효과처럼 조금 기존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네. 좀 새로운 융합 학과들이 많이 신설이 돼서 예. 성인학습자들한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 외에도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마치고 나면 제2의 직업으로 새로 선택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제 맥주를 그런 거를 전공을 해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과를 전공을 하셔서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와. 예. 저도 대학에 있어봐서 경험을 네. 했습니다만요. 요새 대학들이 이런 성인 학습 부분에 특화를 해가지고 네. 그쪽에 집중 투자하는 데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동의대학이 특히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존 대학에서는 재직자 특별 전형 이런 전형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존 대학과 좀 차별점, 특별한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사업도 그 기존 대학의 재직자 특별 전형 과정에 확대된 어떤 그런 선상에서 학습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적인 것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를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산업체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특화된 어떤 입학 전형의 기회를 주는 그런 과정이죠. 대학에 입학하려면 뭐 전형이 좀 까다롭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라이프 대학은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신입생을 작년부터 예.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문대학은 입시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자격증 취득을 원하고 네. 그리고 교육과정 외에도 비학위 과정이라 그래서 학과 안에서의 자격증뿐만 아니라 요즘 뭐 관심 있는 바리스타 과정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과정들을 많이 제공을 하다 보니 예. 굉장히 지원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 예. 아무래도 좀 특화된 수업이다 보니까 강사진들도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교수님들도 중요하고요. 지금 강사진 뭐 교수님들의 현황은 어떤가요? 학교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고 학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대학은 현장 그런 어떤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산업체 경력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서 수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예, 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업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취업으로 연계를 시켜주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굉장히 효과적이죠. 어떻습니까? 특성화고 출신들이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우리 라이프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만족도 이런 게 좋습니까? 실제 저희가 특성화고 졸업을 하신 분들은 실무 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데요. 그렇죠. 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조금 안타깝게 승진을 하실 때 맞습니다. 예, 예, 예. 학위가 없으셔서 예, 예. 승진의 예. 기회가 조금 좀 아픈 경험이 네네.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대학에 들어와서 학위를 취득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 최고령자 학습자가 79세시거든요. 79세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그 79세 되신 학습자는 평생 소원이 예. 공부를 하는 건데 그 공부를 대학교에 와서 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학업의 기회를 못 가지셨던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들한테 조금 당당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에 조금 무거운 그런 짐들이 있었던 어머니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녀들한테 조금 더 당당하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라이프 사업이 뭐 학위 취득이나 뭐 자격증 취득과 같이 그런 재취업의 기회도 가질 수가 있고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기회 제공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행복감이라든지 어떤 살면서 본인들의 평생 수건 사업들을 해소해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저도 요새 보면요. 네. 대학에 교수를 했던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은퇴를 하고 나서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관련 걸 배우려고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는 그런가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용하면 큰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대학에도 지금 현직 대학에 계시는 예. 교수님이신데요. 그렇죠. 예, 예, 예. 수제 맥주, 아. 양조 발효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게. 만족도 너무 좋으시고요. 네. 예. 예. 그래서 퇴임하신 후에 예. 창업하셔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와. 등산만 다닐 게 아니고 네. 네. 수제맥도 배워가지고 네. 창업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또 졸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동종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시니까 네. 네트워킹들도 중요할 거고 또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그렇죠. 느끼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네트워킹도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습자 간의 네트워크도 뭐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라이프 사업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취업의 기회를 갖거나 창업의 어떤 정보를 받으려고 할 때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특화된 산업체들과 그렇죠. 예. 연계를 해서 밀착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 과정이 끝이 나면 그런 지역사회랑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맞춤형 산업체에 취업도 하시고요. 정보도 공유를 하게 되죠. 우리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좀 심각한데 네네. 이런 부분을 우리 라이프 대학에서 연결해 줘가지고 네. 뭐 여기 참여하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네네. 기업도 필요한 사람이 많을 네네. 거니까 네. 잘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과제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좀 넘어야 할 산들 그리고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학습자들은 학년기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를 다니시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성인학습자 이 중심으로 하는 라이프 사업의 수업 운영이 100% 출석 수업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잘 이렇게 컴퓨터 활용도도 높으시고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학업 공백이 조금 기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네. 대학에 와서 해야 되는 리포트라든지 예, 어떤 여러 가지 학습 활동에 있어서 힘들어하죠. 그런 예, 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저희가 기초 학습을 조금 채울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특화로 예.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학 안에서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학년기 학생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분들이 부분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성인 학습자에게 맞는 그런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네.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네. 우리 성인의 학습자들이 변화된 시대에 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진짜 네. 적극 앞장서주면 좋을 것 어.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알아볼까 하는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대학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수능을 다시 봐야 하는 건가? 네.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지원 자격 그리고 방법들 좀 알려주시죠. 네. 라이프 사업 대학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시험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학별로 학과에 맞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크게 부담을 안 가지시고 네. 본인의 의지가 있으시면 일단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제한은 없는 것만 네네.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일단 지원을 하면 네. 그걸 판단해가지고 연령이 조금 연령 네네. 문제가 연령이 네. 25이라고 수도권은 만 30세 이상, 30세, 네, 지방 대학은 만 25세 이상.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또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시대 속에서 전문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평생교육이 성인 교육만을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생애 주기에 맞춰서 평생 동안 교육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대학이 이런 그 평생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실질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전문대학은 상대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아서 성인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짧은 시간 안에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인학습자들이 인생 이모작을 계획을 할 때 사실 조금의 시간적인 촉박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2년입니까? 네네. 그렇죠. 네. 또 4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실제로 전문대학 2년을 졸업을 하신 다음에 예. 처음에는 2년을 통해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 학업에 대한 욕구가 더 생기셔서 예. 동기 유발이 돼서 더 편입을 하시거나 예, 예. 또는 전문대학 안에 있는 전공 심화 과정에 예. 진학을 하셔서 계속 교육을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우리 전문대학들 라이프 대학 네. 사업이요. 성인들 그 사회 변화에 대응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뭐 돈을 많이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맞아요.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네, 지금 또 이런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 교육부에서 그래서 많은 성인학습자들이 기회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성인학습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그렇죠. 크시고요. 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예, 예. 성인학습자들은 직업을 잃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학년기 학생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성인학습자들은 학업을 굉장히 욕구는 강하신데 그렇죠. 예, 예. 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 시청자분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의 중요한 좀 장점들 그리고 어떤 좀 특별한 재미난 학과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성인학습자들이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조금 이색적인 과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제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양조 발효과뿐만 아니라 6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전문 인력인 스마트 농 식품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군장에 있는 군장대학교에 예. 스마트 농식품과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스마트 농식품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조금 중심적으로 예. 힘을 쏟고 있는 직업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학과는 그 지역 안에서 특화되는 어떤 직업이기도 하고 예. 그런 인력들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학과에 지원을 하셔서 오. 졸업하시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가실 와. 수도 있고요. 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예. 대학은 실습실에서 김치 장인 예. 그리고 오. 염색 그래요.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오셔서 김치도 담그시고 담그신 김치를 또 예. 지역 내에 봉사도 하시고요. 이야. 네, 그래서 굉장히 네. 이 학교 수업을 들으시면서 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재미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예. 네. 뭐 스마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 관심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소에 본인은 자동차 정비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스마트 자동차과 가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요. 뭐 드론과 관련되는 학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학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길 것 같고요. 그런 성인학습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시대에 맞춤형의 그런 학과들이 조금 기존의 학과들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라이프 사업을 하는 대학들에서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와, 저도 좀- 스마트 드론과 한번 가봐야 네, 되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네. 앞으로 미래 평생교육 사업단을 어떻게 이끄실지 궁금하거든요. 향후 네. 계획,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전문대학의 위기로 학령기 인구의 감소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염려도 네. 많이 하시는데요. 또 하나의 변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성인학습자가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학령기 중심의 어떤 교육 체제에서 성인학습자들에게 친화적인 교육 체제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그 성인학습자들이 관심은 굉장히 많으신데 아직까지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네. 몰라서 예. 못 가고 네, 있습니다. 라이프 사업을 하는 교육부와 예. 그리고 참여하는 저희 전문대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게 어떤 특별한 과정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그런 접근하기 쉬운 그런 과정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장님 나와서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맞- 이렇게 좋은 과정이 있을 때 네. 잘 우리한테 알려줘야 맞아요. 우리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지는 게 정말 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 더 활발하게 네. 홍보도 하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학무지경,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평생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끊임없는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